서울시 한 초등학교 앞. 이곳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린 푸드존이 시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그린 푸드존. 이 그린 푸드존이 최근 업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린 푸드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학교 주변 200m 구역 내 건강을 해치는 탄산음료를 비롯한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판매 금지를 권고하는 그린 푸드존. 이 그린 푸드존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린 푸드존에서 어떤 음식을 사 먹고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떡볶이 슬러시나 아니면 200원, 100원짜리 불량식품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알잖아. 네. 근데 왜 사 먹어? 그냥 뭐 용돈 있으면 사 먹거나 친구가 사주거나. 맛있으니까. 맛있습니까? 네. 이렇게 아이들은 하굣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있었는데요. 그린 푸드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이런 분식점이나 문방구 그런 식품 판매하는 업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식품안전 지킴이라 그래갖고 소비자들을 주로 하는 그 지킴이를 위촉을 해갖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월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그런 관리만 지금 하고 있어요. 식품안전 지킴이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그린 푸드존. 하지만 정작 학교 앞 그린 푸드존에서는 고열량 저칼로리 식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린 푸드존의 관리가 어려운 것일까요? 뭐 허가되고 그 이상 요소 말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해준 거 갖다 못 팔기는 못하잖아. 여기서는 비싼 거 팔면 안 사 먹어. 큰 데서는 비싼 거 팔면 사도 아무리 좋은 걸 여기서 팔면 안 사 먹는다고. 비싼 걸 팔면. 이렇게 학교 앞 상가 그린 푸드존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권고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더욱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린 푸드존 내 우수업체까지 선정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린 푸드존. 그렇다면 우수 판매업소는 어떤 곳들이 지정되어 있고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요? 신청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대신? 영업자가 하셔야 돼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로 저희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기준에만 맞으면 다 신청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린 푸드존은 학교 내 매점 또는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린 푸드존 우수 판매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여기는 국민학생들하고는 거의 애들하고는 저희는 관계가 없어요. 그 학부모들이 여기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네가 올린다. 그래서 우리한테 승낙을 맡으러 왔어요. 올려도 되겠냐고 해주고 싶다고. 아이들이 생활권과 조금은 먼 곳에 위치한 그린 푸드존 우수 판매업소. 이곳은 학교에서 200m 범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이 이용이 거의 없어 영업자 본인은 우수 판매업소 지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푸드존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수 판매업소 지정을 받으면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팔다가 발각이 되면 벌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앞 상인들에게 왜 우수 지정업소 신청을 꺼리는지 물어본 결과 우수 판매업소 지정 시 받는 혜택보다 혹시 모를 위반 적발 시 가해지는 제재가 더욱 많아 우수 판매업소 지정을 꺼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그린 푸드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그린 푸드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꼭 우수 식품 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았어도 일단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고 부정불량식품도 거의 없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재 그린 푸드존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판매를 줄이는 역할에 기여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요. 그린 푸드존 시행 2년 8개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의 문제점과 장점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정책 개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서울의 한 거리. 많은 사람들 속에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여행하기에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이 수월치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와면 여기 인포메이션 적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는 서울 남대문 시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관광 안내를 돕는 관광 안내소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No, I can't find that. 복잡한 골목과 붐비는 인파 속에서 안내소를 찾기란 제작진에게도 수월치 않았는데요. 인포메이션 센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사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거리요? 네. 상인들조차 잘 모르는 관광 안내소. 사거리를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고 한 외국인도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데요. I haven't actually seen one. I didn't see an information center. 사거리에서부터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아니라 이곳저곳 사람들은 많고 좁은 골목들에는 판매대들이 가득해 찾기가 더욱 어려웠는데요. 한 구석에서 관광 안내소를 발견했습니다. 약간은 허름해 보이는 이곳. 관광 안내소가 맞기는 맞은 듯한데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운영 중인 것 맞나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두 사람이 들어와도 꽉 차는 좁은 공간.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안내하고 있는데 전문 안내원이라기엔 다소 부족한 모습이죠. No, first time. This is first time? First time. Language. Language. 알고 보니 이곳은 남대문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안내소라는데요. 운영 주체는 남대문 시장 상인회인가요? 속은 그렇게 돼 있고 운영은 제가 하고. 아, 혼자서 하세요? 네. 1년 내내 쉬는 날이 교대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네. 따로 교육이. 서울시에서 그때 한 번 했었어요. 고저기에요. 우리 옛날에서 월드컵 치를 때.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남대문 시장 내 다른 관광 안내소를 찾아봤습니다. 시장 내 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광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13곳 관광 안내소 가운데 한 곳.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지. 마침 한 외국인에게 길 안내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듯한데 과연 외국인은 어떻게 느낄지. Information maybe it's old data, so they have to update information for me. It's really well, it's really good.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관광객들도 많고 각 국가 언어로 번역된 안내 책자까지 잘 구비되어 있는데요. 왜 같은 곳에 있는 안내소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안내센터 간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서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고 할까요? 서로 나누어서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의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한편 적극적인 관광 안내를 펼치는 곳도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광협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눈에 쉽게 띄는 빨간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내를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관광 안내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길 안내도 관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예약이라든가 다른 예약도 다 같이 해드리면서 전반적인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다, 이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협회나 이제 팀장님한테 우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까지 적극 수렴하고 있었는데요. 길 안내뿐만 아니라
여행 컨설팅까지 돕기 위해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안내센터는 실제로 말하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자를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로부터 나온 정보가 환류가 돼서 다음번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행객들의 관광 안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관광 안내소. 안내소 간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인력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관광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빛. 이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심각한 공해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빛으로 인한 불편사항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에서 괴로움을 주고 있는 빛공해. 이 빛공해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는 곳을 찾아 빛공해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는데요. 빛공해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너무 상업적으로 밝아야 눈에 띄는 걸로 서로 밝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어떤 밝기, 어떤 생온도를 보냐에 따라 생체 시계가 작동을 하는데 생체 시계에 따라 호르몬 분비 체계가 다 변하는데 이것이 밤낮이 바뀌는 경우. 최근 한국의 밤거리는 많은 관광객의 증가와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화려한 조명들로 수놓아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밤과 낮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의 대표 밤거리 동대문을 찾아가 낮과 밤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밝은 낮의 동대문 거리는 오가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는 낮보다 더 화려해진 조명들로 강렬한 오로라를 내뿜는 밤거리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과 밤의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빛공해로 인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몸이 피곤하죠, 몸이. 밤이 낚았잖아요, 저희는. 밤에도 그런 빛이 계속 자극을 하게 된다면 일주기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낮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우리가 낮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 밤에 나와야 호르몬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혼란을 겪게 되면서 몸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암의 발생이 많다거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낮밤의 일주기의 교란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뉴스 전광판이나 신호등, 자동차 불빛, 그리고 상점 간판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나친 불빛은 수면 장애와 피로감 증가, 시력 저하, 정서적 불안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또 하나의 도시 문제, 빛공해. 이런 빛공해와 관련해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빛공해와 관련해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기준치 그걸 법에 이제 법이 제정됐다는 걸 인식을 먼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주 굳이 어떤 그 방침이 안 돼 있습니다. 방향도. 이렇듯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시 문제 빛공해는 아직은 해결책에 있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빛공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상향각을 1%도 허락하지 않고 모든 가로등은 땅으로만 비치게 하는 이런 법도 미국은 오래전에 돼 있어요. 간판도 과다한 불빛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본 동경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었죠. 새로운 도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빛공해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빛공해 관련 법안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되길 바랍니다.